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조별 최종전이었던 마르세유 원정에서 전반 22분경에 상대 선수 은벤바와 충돌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후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토트넘의 드레싱룸에서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해 아주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시간으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2일 수요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눈 주변의 골절상을 위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수는 화요일에 있었던 올림피크 마르세유와 있었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반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술 이후 손흥민은 우리 의료진과 재활을 시작할 것이고 우리 클럽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현재 토트넘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손흥민은 11월 12일 열리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보호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광대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의 월드컵에 대한 꿈은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주요 언론사에서도 손흥민의 수술에 대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을 받는다는 것만 사실이고 정말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월드컵 출전이 불가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의 안면 골절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비슷한 부상을 당했던 케빈 데브라이너의 회복 기간을 참고해서 짐작을 하는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2021년 5월 29일 맨시티와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안토니오 리디거와 충돌하며 안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기장을 중도에 나가야만 했는데요. 그 이후 가벼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는 발표가 있었어도 뼈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곧 개막했던 유로 2020에서 벨기에의 첫 경기였던 러시아전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였던 6월 17일 덴마크전 후반 46분에 교체로 들어서며 드디어 복귀를 했었고 그 경기에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경기를 소화해 결국 이탈리아에게 탈락했던 8강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럼 그의 부상 일자부터 복귀 일자까지는 총 18일이 소요된 셈이고 부상 당일과 복귀 당일을 제외하면 중간에 발생한 휴식기는 16일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도로 유추를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의 안면 골절이 그와 비슷할 경우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날짜는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일인 11월 21일 정도로 추정되고 그럼 향후에 있을 토트넘의 새 경기인 리버풀전, 노팅엄전, 리즈전은 못 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케빈 데브라이너의 경우를 통해서 짐작을 한 것이고 안화 골절이 아닌 광대뼈 골절이었던 나폴리의 오시멘의 회복 기간을 비교해보면 그 복귀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시멘은 2021년 11월 21일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광대뼈 부상으로 경기장을 나갔고 그 이후 2022년 1월 17일 볼로냐전에 복귀해 교체로 후반 71분경에 투입돼 19분을 소화하며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총 58일이라는 기간과 회복일 56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입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복귀 시기는 월드컵 기간이 종료된 후 복싱데이 첫 경기인 12월 26일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이후인 신년 1월 1일 일요일 밤 11시에 열리게 될 아스톤 빌라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 알려진 축구 선수들의 안면 부상에 관련된 각각의 단 한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것이고 부상의 부위보다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부상이 절대 크지 않기를 바라고 손흥민 선수가 리그 또는 월드컵에서 뛰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의 건강과 안녕을 더욱 걱정하고 있으니 이번 악재를 오히려 그동안 지쳐왔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기회로 삼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프신 모든 분들 빨리 회복해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